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 최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로 꿈돌이님께서 오늘 민주당 토론회 5시에서 3시 30분으로 변경됐나 봅니다. MBN 연합뉴스. 오늘 축구 때문에 저희가 그렇겠죠. 지금 확인은 못하고 유튜브 소개만 해드렸는데 네. 축구 온두라스전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3시 반에 시작을 해서요. 2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조금 전에 바뀌었어요? 네, 오늘 아침에 바뀐 사진이 나왔습니다. 1시간 뒤부터 한다는 거네요. 네, 곧 있으면 그럼요. 시작하죠. 네. 이게 워낙 온두라스 전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여있거든요. 왜냐하면 리오 올림픽에서 우리가 일격을 당했던 국가가 바로 온두라스였기 때문에 이야, 그런 것까지 알고 계세요? 네, 이번에는 꼭 이겨야죠. 사탕 드리려 했더니 여기 하얀 사탕 이거 하나 있네. 상암동 청포도.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립니다. 정상근 기자, 네. 첫 번째 쇼미더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네, 정치권 경선 레이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당부터 한번 보자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논란에 이어서 적용 논란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낙연 캠프 측에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을 했는데요. 이낙연 캠프의 상황본부장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과거 정동영 지지 모임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저격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그 이낙연 후보가 과거 민주당 시절에 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동참을 했다 이렇게 공격을 하자 여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고 와서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고 다시 이제 반박을 한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이 정동영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반대에도 열린우리당 창당을 밀어붙이더니 이 참여정부 말기에 앞서서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집단 탈당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그런 정치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괴롭게 했던 흐름에서 이재명 지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난타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오전에 민주당에서 이제 원팀 하나의 팀이다 이런 협약식을 했어요. 협약식을 일단 하기는 했습니다. 오전에 민주당사에서 당 지도부와 그리고 6명의 예비 경선을 통과한 대선 후보들이 모여서 이제 협약식에 이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협약서의 내용이 뭔지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네.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은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대선 후보로서 품위와 정직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약속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고 신뢰를 높이는 후보가 될 것. 공명정대한 자세로 경선에 임하며 당헌 당규와 중앙당 선관위 준칙을 준수할 것.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대체 좋은 말이고 교과서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네거티브 발언을 하거나 원색적인 흑색 선거를 하면은 가만히 안 둬. 이런 내용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자제 상호 비방 금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 일단 서약만 하고 맹탕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서명을 하고 난 이후에 또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네. 계속 할 거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후보 쪽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정세균 후보는 협약식 직후에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저는 네거티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철저한 도덕성 검증은 계속 해나가겠다. 네. 그게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혀요. 네. 원팀이 협약식은 했지만 네.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뭐 품격 있게 좀 해라 이런 얘기만 있지 네. 네거티브 자제에 대한 규제 같은 조치는 없더라. 저 뚱크벨이 좀 전화해서 날도 네네. 더운데 저기요 올림픽 기간 중까지만 아니라도 좀 네.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좀 얘기해줘요. 날도 더워 죽겠는데. 지금 바로 연락을 할까요? 네, 연락하세요. 밖에 나가서 좀 하고 오세요. 그러면. 밖에서요? 네. 더워가지고 참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본경선 첫 토론회인데 3시 반에 열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이 연합뉴스 TV, MBN 주최 방송 토론회에 참석을 합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정책이 주요 주제입니다.
하지만 경제 분야입니까 그러면? 네네 뭐 경제 분야긴 한데 뭐 다양한 분야를 한꺼번에 다룰 수도 있고요. 특히 최근 이 이른바 이제 네거티브의 소재로 사용됐던 뭐 이른바 이제 민주당 적통 논란, 뭐 지역주의 논란을 두고 후보 간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두 분은 계속 보셔야 되겠네. 이 방송 끝나고 3시 반부터. 네. 그죠? 그렇죠. 근데 항상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는 우리 허리케인 시간대에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럼 허리케인이 그만큼 소중한 거죠. 아니죠. 온두라스 축구가 있어서 땡긴 거죠. 자, 여권 쪽 알아봤고 야권 또 한번 보자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회동을 제안했어요. 네, 오늘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공개 회동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하고 만나서 현재 시국 상황을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국민들 앞에 뭐 두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할 자세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언론에서 지금 개파 정치 프레임을 내세워서 이 당 안팎의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좀 어수선하다. 개파가 이제 친윤 반윤 얘기하는 거죠. 윤석열 전 총장. 네, 네네.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친윤석열, 친최재형 이렇게 갈라지고 있다는 그 취지로 얘기를 그래요? 한 모양인데요. 어쨌든 이 언론에 좀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당 내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최재형 전 원장 측이 네. 얘기를 한 셈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윤 전 총장 쪽에서는 어떻게 입장이 나왔어요? 윤 전 총장 쪽의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와 그라노.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래요? 왜 이런 제안을 할까? 그런데 선거에 이런 방정식이 있거든요. 쫓아가는 사람은 1위 후보를 만나는 것이 유리합니다. 더 주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기고 있는 후보는 쫓아오는 후보를 굳이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선거의 법칙입니까? 이게 효과죠, 효과. 선거의 효과? 선거 전략이죠. 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왜냐하면은 만나게 되면 먼저 제안한 쪽도 최재형 후보이기 때문에 최재형 후보가 훨씬 더 주목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당황한 듯하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또 준비를 좀 해야 되고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때와 장소가 중요하다 이러면서 당장 만나기는 좀 그렇지 않냐. 그런데 뭔가 좀 명분은 내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이니까 각자 행보를 하고 예. 나중에 뭐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하여튼 뭐 정치하는 사람들의 행동 자체가 이제 메시지라고 그러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럼요. 뭐 평생을 선거 연구를 해오시고 네. 현장에 누비셨던 배종찬 수장이라 참 오늘 아주 그럼 또 효과가 있군요. 네, 오늘은 뭐 사탕이 다 떨어졌나요? 아니 있는데 아끼려고. 네. 자 그리고 지금 뭐 이 어제부터 장안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윤 전 총장 부인에 대한 사생활 보도입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이 과거 뭐 양재택 검사와 동거를 했다 이런 주장이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제기가 됐는데 열린공간 TV라는 곳입니다. 양재택 검사의 전 그 모친과 그 인터뷰를 했는데요. 당시에 뭐 동거를 했고 이 양재택 검사의 소유의 집을 이 자신의 소유를 돌리고 거기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 거주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이었습니다. 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그 양 전 검사 측에서 어제 가족 명의로 언론에 그 입장문을 배포했잖아요. 네. 네. 김 씨하고 어떤 사적 관계도 없고 김 씨라는 건 이제 김건희 씨. 네. 김건희 씨하고는 어떤 본인은 사적 관계도 없고 자기 엄마가 치매를 앓고 있다. 이래서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가 얻어갖고 가족에게도 동문서답하는 이런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하다. 모친이 치매 진단서도 공개하겠다. 이런 네. 반박 입장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 전 총장 측은 또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죠. 고발을 했어요. 이것도 참 고발을 조금 전에 네네. 했죠. 네. 네. 네,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린공감 TV 측 취재진 4명을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주거 침입 그리고 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공식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점을 본다라고 이게 취재진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속이고 그 양재택 검사의 모친에게 접근해서 허위 내용을 진술하도록 유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열린공감 TV 측에서 반론이 나왔습니다.
뭐 본인들은 점을 보러 간 것도 맞는데, 근데 다만 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기자라고 밝히고 이 취재의 목적으로 질문을 했다. 그리고 이 취재 후에 기자의 명함까지 줬고 또 전화번호도 교환을 했고 또 어머님은 또 정신이 또렷하셨고 뭐 다음에 놀러 오라는 말을 했다. 뭐 이렇게 당시 상황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이제 뭐 고소가 들어갔으니까 양쪽의 조사가 다 이루어지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무척 반가운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인데 지금 제목만 들어왔어요, 청취자 여러분. 남북이 정상회담 개최를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짤막한 제목의 네. 기사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지금 로이터 통신의 속보 참 기대가 되는 거고, 네. 자, 소식 들어오는 대로 더 전해드리는 걸로. 어제도 하고요. 우리가 이 남북 통신선 복원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해설을 드렸거든요. 정상회담도 가능하지 않겠냐. 예. 네. 어제 그런 말씀도 했었나요? 네네. 아, 제 이야기는 안 들으세요?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네.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네, 언론중재법 통과되나입니다. 여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이제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죠. 네, 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관련 법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이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는 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을 했는데요. 이를 보면 이 언론사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특칙이 신설이 돼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이 정신적 고통이 있을 경우에는 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지금 했습니다. 현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아닌 지금 현재는 언론 보도로 인해서 얼마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별도의 이제 민사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 뭐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액수가 뭐 상당히 이런 적죠. 네, 규정은 네. 없지만 그동안 판례를 보면은 대체로 이렇게 큰 돈을 언론사가 물은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5배라는 액수 자체가 이제 잘 상상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았냐면 해당 뭐 5배이긴 한데 좀 더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언론사 문제가 있는 보도가 나간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 분의 1. 네. 그다음에 상한선은 1,000분의 1 수준이니까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1,000억일 경우에는 1,000분의 1 수준으로 또 손해배상액을 배상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 상당히 큰 금액으로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예. 지난번에 조선일보에서 조국 전 장관 그 부녀 간의 그 사파 일러스트 그렇죠. 나가고 네네. 나서 미국에다가 소송하면 1억짜리 예? 그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1억 달러짜리. 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게 없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런 여건에서 이제 상임위 소위에서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 네. 가짜 뉴스가 참 오늘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짜뉴스 매우 중요합니다. 밑줄 몇 개 칠까요? 가짜뉴스 1억 개. 네, 왜요? 뻥입니다. 네? 뭡니다? 네, 뻥이었습니다. 네. 1억 개 밑줄은 뻥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하다 이거죠. 네. 자, 야권의 입장은 뭐예요? 국민의힘은 발건입니다. 이게 다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 재갈 물리기 아니냐. 그래서 언론 재갈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향후 처리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또 난색을 표하고 반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달권 최영도 의원은 현장에서 이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처리 항의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앞으로 표결에 불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제 전혀 사전에 협의도 안 됐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개정안 의결 직전까지 민주당이 가져온 대안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무효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수 야권 국민의힘에서의 이야기는 이게 보수 언론의 재갈 물리기다. 다분히 차기 대권을 앞두고 이거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언론에서도 반대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언론계에서는 대체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반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소송 쓰나미가 일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송을 걸 것이고 특히 이런 소송을 걸 때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대기업이라든지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소송을 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소송을 걸 때 이 소송액만큼의 또 이제 그 법원에 이제 비용을 또 내야 되는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 구조 자체가 뭐 대기업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0421님이
최일구 씨, 배 소장한테 사탕 하나 주세요. 방송 너무 잘하잖아요. 개그감도 많고 아유. 유식하고. 감사합니다. 청취자가 주라고 그러니 네. 드려야지 뭐. 자 하나 이건 뭐 한 4년 전에 나온 사탕. 여보세요. 정상 기자도 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유효기간 잘 보고 드세요. 그러면. 네. 자 그런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제 상임위 소위는 통과했는데 본회의까지 험난하겠죠? 험난하겠죠. 이제 국민의 당도 계속 반대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통과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네. 계속해서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법안인데다가 원래는 이번 달 내로 본회의 통과를 시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적으로 좀 늦었던 데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법사위원장을 또 조만간 이 관련 법에 따라서 협의에 따라서 야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내년 하반기 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 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이게 언론 중재법이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달 본회의가 열린다면 좀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적극적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의 인사이트의 배종찬 소장, 정상근 시사 전문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쇼미더뉴스 정상 기자 뭐죠? 네, 광복절 특별 사면은 불가입니다. 특별 특사는 불가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병원에 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지난주 한 20일쯤에 이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제죠. 이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지병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했다라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직 퇴원 일자는 뭐 확실치가 않고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내일 중으로 시술을 받고 며칠 뒤에 이제 퇴원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광복절 특사를 노린 것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있던데요. 그런 지적이 나와요. 이게 공교롭게도 병원에 두 전직 대통령이 입원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서 또 광복절 가석방과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거론되고 있고 두 전직 대통령도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광복절 특사를 위한 명분 쌓기 또 동정 여론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는데 공교롭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네. 아직 퇴원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주 큰 수술인가 하면 그건 또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한 병명 같은 건 모르는 그러니까 겁니까? 지병이라고 하는데 뭐 아주 큰 수술은 아니라고 하니까 약간 고개가 가우뚱거려지고 또 앞서 지난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주 입원을 하는 또 수술을 받았던 병원인데 서울 성모병원에 지금 입원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전직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입원을 한 것이 묘하게도 광복절 특사라는 정치적 요인이 배경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범계 장관이 입장을 밝혔죠. 네,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특사는 대통령 권한인데 지금까지 대통령 뜻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8.15 특사를 하려면 그 위원회도 열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또 휴가철이 지금 돌입한 데다가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시간상으로도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도 없다. 그러니까 이번 특사는 아예 불가능하다. 시간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정치적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당 경선이 이제 본경선에 들어가는데 이게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되는 내용이 국민의힘에도 영향을 주겠지만은 이 여당 경선의 후보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는 또 사면론을 이야기한 바가 있고 지금 입장이 다릅니다만 네. 또 후보들 간의 이 입장에 따라서 사면론에 대한 또 의향에 따라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글쎄 여당 경선에까지 영향을 주는 사면을 할 수 있을까 쉽지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은 저 뚱커벨 칭찬 많이 해주고 계신데 밖에 PD가 이런 네네. 문자를 저한테 보냈어요. 조금 뭐 중언부언하는 느낌이다. 제가요 오늘요? 네. 날이 더워서 그런가 네. 상태가 안 좋다. PD님께서 그렇게 진단하신다면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